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이랑 34번째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표를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 5강의 강의 중에서는요, 4번째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표 분석이 워낙 이제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속 이제 힘내라 이런 얘기 많이 해드리는데요. 오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패했다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게 실패인가?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문제를 이제 하나 틀려요. 그리고 내가 표 분석을 이제 몇 문제 풀어봤는데 계속 틀려요. 잘 몰라요. 그러면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좀 길게 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해도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수능이라는 거 봤을 때에 여러분, 내가 지금 한 문제를 틀리는 게 수능에서의 실패를 의미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 실패라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실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습니다. 다시 실행하고 더 나은 실패를 하면 됩니다. 문제를 풀 때요, 내가 처음에는 진짜 손도 못 했어요. 갈피도 못 잡았어요. 이거 봤을 때에 어디서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절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들에서 살짝 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동일하게 결과가 틀렸다라고 할지라도 훨씬 발전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동그라미, X, 여기에 너무 큰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내가 나아지고 있다면 그걸로써 칭찬을 하시면서 문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다빈출 코드의 주제별 표 분석, 그 중에서 이제 사회 불평등, 성차별과 관련된 문제를 오늘은 이제 풀어볼 텐데요. 성차별, 교육 격차 등이 나왔을 때에는 전형적인 이제 패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한다기보다는 여러 방식의 지표를 줍니다. 그리고 이 지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주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표 분석이 어느 정도 이제 패턴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정형화된 패턴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학생들의 체감 난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출산 고령화처럼 여러분들이 이 표에다가 대입을 시켜야지, 기준을 잡아야지, 이런 것들 암기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시기보다는 내가 처음 보는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따라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본 원리를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이 뭐냐라고 되어 있고요. 사회학자 A는 성별 인근 격차 지수와 성별 교육 격차 지수 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갑을 병국의 불평등 현상을 분석을 하였는데요. 그림의 성별 임금 격차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의 불평등, 교육 격차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측면에서의 성불평등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갑을병의 지수별 분석 대상 성비는 모두 1대1이다. 남자와 여자의 인구가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뭔가 격차 지수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표를 보실 때에요, 지표가 예전에 활용되었던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낯선 지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잘 보시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이 아이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봤더니 성별 임금 격차 지수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분자는 남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서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빼준 겁니다. 지금 교육 격차 지수도 기본 틀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육 격차이기 때문에 평균 교육 연수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은 이제 두 개가 유사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선생님이랑 이제 표 분석 문제를 많이 풀다가 강조해드린 것은 우리가 분모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100으로 뭔가 환산을 해보면 편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100, 여기를 100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근로자 전체의 평균 임금을 100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남성과 여성 임금의 남성의 인구와 여성의 인구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집단이 1, 여성 집단이 1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1대1로 존재를 한다면 여기에서 근로자의 임금은 남녀를 우리가 다 더하면은 200이 되겠네. 그냥 곱하기 2 해주면 되겠네. 라고 하는 것도 아실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 문제 다 풀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자랑 여자랑 임금을 더하면 200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남자에서 여자를 빼줬을 때의 격차가 40이 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겠느냐. 만약에 격차가 0이라면 100, 100 이렇게 가진 거죠. 근데 격차가 우리가 40이 나는데 남자가 앞에 있는데 양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남자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남성의 평균 임금이 클 텐데 지금 40만큼 격차가 나려면 중간 지점에서 20씩 떨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중간 지점은 뭐예요? 100. 100인데 지금 이 아이들이 20씩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는 100에서 20을 더해주고요. 하나는 100에서 20을 빼주면 격차가 40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갑국의 경우에는 남성이 120을 받았다면 여성은 180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을국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운데가 100이에요. 그쵸? 근데 요거 사이에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10이 난다, 20이 난다 라고 하려면은요, 절반씩 떼어주면 됩니다. 얼마씩? 절반씩 110과 90, 20 나죠? 여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절반씩 떼어주면 105와 95만큼 차이가 나겠죠. 같은 방식으로 교육 격차 지수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틀은 똑같고 다만 가운데 들어가는 게 교육연수이냐 임금이냐 라고 하는 것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지금 20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110이랑 90 차이가 나는 거고요. 50은 25씩 떼주면 되겠죠? 125랑 75. 10의 경우는 105랑 95 차이를 내주면 되겠죠. 이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요. 자, 갑국에서 남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뭐 예를 들면 120이라는 얘기잖아요.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80, 1.5배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80에 1.5 하면 120이 나옵니다. 정답. 2번 보겠습니다. 을국의 남성 평균 교육 연수는 여성 평균 교육 연수의 3배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을국 찾아가면 여기입니다. 자, 여기다 3 곱하시면은요, 70이라고 할지라도 210이 나와야 되잖아요. 당연히 안 되겠죠. 실제로 해보시면 뭐 1.7배인가?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3번 보겠습니다. 병국의 남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 대비 수능에서 진짜 좋아합니다.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비율은 갑국의 남성 평균 교육 연수 대비 여성 평균 교육 연수의 비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부터 편하게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병국에서 일단은 병국 근로자 평균 임금 본다고 했으니까 여기입니다. 남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 대비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비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갑국에서 이번에는 남성 평균 교육 연수 대비 여성 평균의 교육 연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누가 더 크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얘도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해보시면은요, 얘도 오히려 크다라고 하는 이제 것을 아실 수가 있는 아이입니다. 이것만 이제 잘 하시면 되는 거고.
4번 보시면 남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 대비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비는 을국이 갑국보다는 작지만 병국보다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격차지수를 활용을 해서 구하라는 얘기죠. 120분의 여러분 80, 110분의 90, 105분의 95를 실제로 계산을 해 보시면은요, 얘도 역시 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체크가 가능하고요. 5번 보겠습니다. 자, 갑에서 병중, 경제적 측면에서의 성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와 사회적 측면에서의 성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는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수가 주어졌을 때 이 숫자가 클수록 바람직한 거냐 아니면 낮을수록 바람직한 거냐 라는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 격차라는 것은 숫자가 크면 클수록 안 좋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격차의 숫자가 큰 아이가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라고 하는 거라서 임금 격차 지수가 가장 큰 아이는 요 아이, 그 다음에 성별 교육 격차 지수가 가장 큰 아이는 요 아이이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음을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하면 문제 다 풀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번에는 격차 역시 나와 있는데요. 노동자의 성비와 성별 임금의 격차라고 하는 것을 주어졌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나는 이 나라의 성불평등이라는 것을 측정해 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단서 조항을 주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각국에서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년에는 남성 노동자의 수가 20% 증가하였고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도 20% 증가하였습니다. 자, 요거를 내가 굉장히 좀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노동자의 성비를 어떻게 구하느냐, 성별 임금 격차는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랬죠. 뭐가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냥 그 해에 문제에서 주는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가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지금 노동자의 성비는요, 여성 노동자 100명당 남성 노동자의 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00명당이라고 한 여성 노동자가 기준. 자, 성별 임금 격차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 분의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을 1에서 빼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바로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넘어가셔도 되는데, 이 아이를 보다 이제 잘 이해하시려면은 약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변형을 시키시면 되냐면요. 자,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을 남임 이렇게 선생님이 축약해서 적어 볼게요. 남성 임금에서 여성 임금을 빼서 곱하기 100을 수치화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을 빼주었지만 우리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겠다?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으로 삼는다는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새로운 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표를 만들 수 있느냐? 노동자의 성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기가 2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표를 보니까 성별 임금 격차가 주어졌는데, 성별 임금 격차는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과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을 주어졌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상대적인 크기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 표에서 무엇을 어떻게 내가 채울 수 있을 것이냐 고민이 되시죠? 이때는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한 거 기준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기준은 내가 100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면 편해진다 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랑 저출산 고령화 때 했죠. 그 기준은 똑같습니다. 자, 지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겠다? 여성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임금의 경우에는 누구를? 남성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을 100으로 놓기로 했습니다. 그죠? 자, 이때에 일단 노동자의 성비는 여성이 100명이라면 남성이 몇 명입니까? 60명입니다. 그죠? 평균 임금을 봤더니요.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30이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거 100으로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요거 얘들끼리 지워지죠? 그래서 이 수치는 여기에서 여기를 뺀 게 이 수치가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우리가 뭐로 고정을 시켰어요? 100. 근데 30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아이가 70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끝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가 이 문제의 절반 이상을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를 채우셔야 되는데요. 이때 내가 어떻게 이거 해결할 수 있느냐? 단서 조항이 여기서 활용이 됩니다. 지금 남성 노동자의 수가 20%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0명이라면 몇 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72명. 그죠?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도 120%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얘도 120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노동자의 성비도 T 플러스 10년에 알고 있습니다. 100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다는 얘기죠? 뭐예요? 70이다 라고 하는 얘기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20을 보고 격차가 40이다. 되게 신나가지고 여기 80이다 라고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별 임금 격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100으로 놓았을 때에 40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기준점이 바뀌었죠? 120입니다. 여기에다 여러분 120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40이다 라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계산을 하시면은요 72가 나옵니다. 여기 절대로 80이라고 쓰면 안 된다. 80이라고 쓰면 큰일 납니다. 답을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기준으로 우리가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년의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의 30%다. 그럼 60%죠? 틀렸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임금, 잘못 얘기했어요. 이쪽 보셔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노동자 수였고요. 70%죠? 틀렸습니다. 요거 계산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30이 아니라 70이다. 2번 보시면요. T 플러스 10년의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60% 이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120분의 72를 하시면요. 70이 나옵니다. 그죠? 60%를 넘어간다 라고 하는 거고요. 3번 보겠습니다.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10년에 여성 노동자 수는 감소하였다. 정답이죠. 3번 정답. 4번 보겠습니다. T년도에 비해 T 플러스 10년도에는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증가했습니다. 그죠? 72니까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5번 보겠습니다. T년도에 비해서 T 플러스 10년의 노동자 성비 불균형과 성별 임금 격차는 모두 완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노동자의 성비 불균형은 40이나 차이가 났는데 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같아졌고요. 그 다음에 임금 격차를 보시면 30이었습니다. 격차가 30만큼 나다가 48만큼 납니다. 그러면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두 완화되었다라고 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겠죠. 그죠?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또 어떻게 풀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보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임금 지수를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 정보 분야 남성 혹은 여성의 임금 지수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 분야 남성의 평균 임금과 여성의 평균 임금을 합한 값을 100으로 해서 남성의 평균 임금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식으로 굳이 나타내면은요, 우리가 평균 생략하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분의 남성 혹은 여성의 임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남성의 평균 임금과 여성의 평균 임금을 합한 것을 무엇으로 두겠다?
100으로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여기가 100인데 남성이 65예요. 그러면 사실은 여성을 주어주지 않아도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임금은 얼마일 것이다? 35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표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제 끝내시면 됩니다. 너무 심플하죠? 기억 보겠습니다. 자, T년과 T 플러스 10년, T 플러스 20년 모두에서 정보 분야 남성 평균 임금이 정보 분야 여성의 평균 임금보다 많다. 그쵸? 우리가 65, 35, 60, 40, 55, 45 항상 남성이 많습니다. 기억 맞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에 자, 우린 여기를 보고자 합니다. 남성의 임금 지수와 정보 분야 여성의 인구 지수 간의 격차는 10%포인트 감소하였다. 자, 지금 봤더니 30만큼 차이가 나죠? 20만큼 차이가 납니다. 오! 10%포인트가 차이 나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격차가 10% 감소하였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증가율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의 키의 증가율, 몸무게의 증가율 이런 거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죠. 자, 지금 격차가 30이 원래 났습니다. 근데 20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격차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는요. 어떻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까? 30이 20이 됐어요. 그럼 얼만큼 차이가 나요? 10 곱하기 100 하시면 이거 뭡니까? 33.3333 이렇게 나오겠죠? 10% 감소했다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증가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정보 분야 여성의 임금 지수의 경우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의 증가율은 T 플러스 10년 대비 T 플러스 20년의 증가율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얘기한 T년도 대비 T 플러스 10년도를 증가율을 보시면은요. 35에서 40으로 우리가 퍼센트 포인트를 얘기하면 5%포인트 증가를 한 거고요. 여기서 여기 갈 때를 보시면 5%포인트가 증가한 겁니다. 이거 같은데 틀렸네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랑 방금 체크를 하셨죠? 우리가 증가율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전년도 대비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간격이 똑같이 5%다 라고 해도 증가율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같으니까 틀렸네가 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맞히셨다면 여러분 사실은 맞힌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거 계산을 하셔야 됩니까? 실제로 보시면은요. 자, 이때에는 기준점이 뭡니까? 35분의 5. 이때에는 기준점이 뭡니까? 40분의 5. 우리가 나누는 숫자가 작아야 큰 숫자니까 요거가 더 증가율이 크겠죠. 그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리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T년도 대비 T 플러스 20년에 정보 분야 남성의 임금 지수 감소율과 정보 분야 여성 임금 지수의 증가율의 크기는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T년도와 T 플러스 20년을 우리가 비교를 할 건데요. 얘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일단 보시면은요. 어차피 더해서 100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죠? A랑 B랑 더해서 100이야. 근데 A가 10만큼 커졌어요. 그 얘기는 B는 10만큼 줄었겠죠. 얘가 가져가면 나머지는 줄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 65가 55로 줄었습니다. 얼만큼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나는 것 자체는 지금 10만큼 차이가 나는 거고요. 여성 보세요. 35에서 45. 10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일하다라고 증가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방금 전에 우리가 감소율, 증가율 어떻게 구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남성의 경우에는 65를 기준으로 해서 10만큼 변한 거고 여성의 경우에는요 35를 기준으로 10만큼 변한 겁니다. 어떻게 동일하겠습니까? 당연히 틀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시면은요 나는 이런 지표를 본 적이 없다. 포기해야겠다가 아니라 조금만 따라 보시면 너무너무 단순하고 너무너무 쉬운 기본 표분석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문항입니다.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주어줬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보시면은요. 자, 표는 각국의 학력별, 성별 평균 임금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단서 조항도 있네요. 고졸 평균 임금은요, 2010년보다 2012년이 많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지금 봤더니 고졸을 기준으로 해서 중졸, 고졸을 기준으로 해서 대졸의 임금의 비율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할 때는 여러분한테 주기 나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 보기 보면서 이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기억을 보시면요. 2012년에 중졸 평균 임금은 2010년에 비해서 감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를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율을 보시면은요, 중졸이 고졸이 100일 때 차지하는 비율을 보시면 78에서 72로 비율 자체가 줄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치인 임금도 줄었느냐?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졸이 100만 원 똑같이 받았다면 이 아이가 78만 원, 72만 원으로 줄었으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에 뭐가 있었어요? 임금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금이 얼마만큼 늘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감소할 수도 있지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임금이 2배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전보다 커지겠죠? 알 수 없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자, 2012년 여성 평균 임금은 2010년에 비해서 10%가 감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남성의 임금이 100이라면 70, 100이라면 60이다 라고 하는 소리라서 지금 비율은 10%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성 평균 임금은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동일한지 전혀 정보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절대치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2012년 남성의 평균 임금은 여성 평균 임금의 2배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 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여기에요. 남성의 평균 임금은 여성의 평균 임금의 2배보다 작죠. 그쵸? 120이 만약에 이게 기준이면은, 그죠? 요거의 2배가 되려면 120이 돼야 되는데 100밖에 안 되잖아요. 맞는 겁니다. 리을 보겠습니다. 요거 잘 하셔야 됩니다. 중졸과 대졸 간의 평균 임금의 차이는 2010년보다 2012년도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중졸과 대졸은 직접적인 비교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풀 수 있느냐? 그럼 지금 보세요. 어차피 고졸을 100으로 정해놓고 그때의 중졸, 그때의 대졸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요 격차를 보시면 됩니다. 격차를 계산을 해보시면은요, 실제로 0.42%, 0.42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평균 임금의 차이는 똑같네, 틀렸네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졸이 100이다 라고 하는 수치를 임금으로 받았을 때에 42만큼, 100이라고 하는 임금을 받았을 때에 42만큼을 차지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모를 뿐이지 이 아이보다 이 아이가 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곱해주는 숫자가 100에서 101이 되든 200이 되든 1000이 되든 어쨌거나 100보다 커집니다. 그럼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곱하는 수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커진 게 맞다 라고 해서 디귿과 리을이 맞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역시 우리가 기존에 알아서 응용할 수 있는 지표가 나온 건 아니고요.
난민 신청 비율이라는 것과 난민 인정 비율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겁먹지 마시고 풀다 보면 너무나도 또 쉽습니다. 자, 지금 갑국과 을국의 난민 신청 및 인정 비율인데요. 두 국가의 국민이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례는 없으며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에 한정한다. 또한 이런 것들 나오면 뭔가 쓰이겠다라는 거죠. 입국한 난민의 수는 을국이 갑국의 2배이다 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부터 우리가 잊지 않고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갑국에 우리가 100명 입국을 했으면 을국은 200명 입국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난민의 신청 비율인데 특정 국가로 입국한 난민의 수 분의 이 국가의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의 비율입니다. 여기가 100일 때 40명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는 40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인정 비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분모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갑국의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의 수 분의 갑국의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의 수를 얘기를 합니다. 자, 40명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10%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4명이란 얘기죠. 그죠?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요. 이번에 을국은 난민 신청 비율이 50%입니다. 절반 신청했다라는 거죠. 인원수를 보시면 100명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1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인정한 사람은 20%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20명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바탕으로 1번 보겠습니다. 갑국으로 입국한 난민수 대비 갑국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의 수의 비율은 4%입니다. 틀렸고요. 자, 을국으로 입국한 난민수 대비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의 비율은 30%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을국으로 입국한 난민은 200명이죠. 그죠? 그런데 100명 중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8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40%. 3번 보겠습니다. 갑국으로 입국한 난민 수보다 을국의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의 수가 많다. 자, 입국한 난민의 수는 100명. 을국의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100명. 똑같죠? 틀렸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의 수는 을국이 갑국의 5배이다. 4, 5, 20. 정답은 5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을국보다 갑국에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난민의 인정 비율을 보시면 여기는 100명 중에 4명 그리고 여긴 200명 중에 20명이기 때문에 10%니까 이 아이가 훨씬 크죠. 그래서 을국이 훨씬 유리하니까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불평등, 지수와 같은 것들은 사전에 무엇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때에는 그냥 주어진 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복지제도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제도는 두 문항을 여러 번 넣어드렸는데요. 일단은 1번 어떻게 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특히 복지 파트에서 표분석이 출제가 될 때에는요. 표분석의 일반 원리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복지 유형 등에 대해서 개념을 잘 알고 있느냐 라는 것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가나가 공공부조냐 사회보험이냐 라는 것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자, 가를 보시면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공공부조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나의 경우에는 분담해서 마련한 기금이다, 연금급여를 지급한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보험이구나. 이 정도는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쉬운 개념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관건은 여기에 있는 거죠. 선생님이랑 요거는 이제 몇 번 복지 파트 등에서 해봤던 거 기억이 나실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발전을 거듭해서 지금 지역이 4개까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당연히 여러분한테 어떤 단서 조항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단서 조항 잘 보시면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봤더니 B와 D 지역의 인구는 각각 A 지역 인구의 0.5배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 지역 인구가 1이라면 여기는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소리인데 우리는 정수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1로 고정을 시키고요. 이 아이는 2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 지역의 인구는 2가 되는 거고요. B와 그쵸? 그 다음에 D 지역은 1과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짝 보시면요. A 지역 수급자의 수는 D 지역 수급자의 수는 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A 대 B 대 C 대 D 지역의 B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 3개나 있는데 이거 비중 어떻게 구하느냐? 이때는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산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2대 1대 X 대 1이죠. 이거 산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주 쉬운 산수죠. 여러분 지금 전체를 더해요. X 더하기 1은 자, 2 곱하기 4 8 3 곱하기 1 3 7X 플러스 7은 5다. 그럼 요거 계산을 하시면은요. X가 1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아이의 비중이 1이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그냥 여러분이 2대 1대 1대 1이다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가 전체의 비율이기 때문에 보통은 100단위로 숫자를 맞춰주는 것이 편합니다. 전체는 500이다 이렇게 놓고 푸시는 거죠. 그죠? 요거를 해결하시면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이 중에서 보험이 뭐냐 그리고 또 공공부조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서 찾으시면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대 1대 1대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실제로 이 지역은 100분의 4이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준다. 그래서 숫자의 대소를 비교할 때는 항상 우리가 비중을 100이라고 놓은 요 표에서 환산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은요. 이 문항도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복지제도도 이제 선생님이랑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이번 문항으로 넣어드린 자료는 우리가 사회보험을 할 때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하는 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2학년도 대수능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 문항을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이제 문항을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시고요. 해설지를 꼼꼼히 선생님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 해설지 보시면서 내가 맞게 푼 거냐 아니면 틀리게 푼 거냐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디어 4번째 강의를 마쳤고요. 남은 강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제는 이제 빈곤과 관련한 포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꼭 부탁드리는 거는요. 표분석, 특히 이제 문제를 풀 때 다 그러하긴 하나 표분석 문제를 풀 때에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는 일단 먼저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자세도 엄청 훌륭합니다. 훌륭하지만 내가 못 풀더라도 푸는 데까지 최선 다해서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이랑 만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강만 하면 진짜 완강이죠. 여러분 다음 강에서도 선생님이랑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